자, 그러자 야당 일각에서는 최악의 벼슬아치 이완용에 빗대서 한덕수 대행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런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핵에 망측한 하나마나한 혼란만 초래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헌재 장악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망상에 전염된 한덕수 대행이 중증 난가병에 걸려 총대를 맸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당권을 유지하려는 국힘 주류가 들러리 대권 후보로 밀어준다니까 흥분했습니까? 국정을 핑계로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 망상에 빠진 한덕수, 국가 경제를 팔아 사익을 챙긴 최상목, 두 사람의 이름은 이완용에 이어서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두 사람에 대한 조치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굉장히 좀 세게 비판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한 대행이 국익 챙겨보겠다고 통상 협상하고 있는데 이완용에 빗댄 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홍 대표님처럼 점잖게 비판을 했으면 좀 좋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 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완용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표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참담합니다. 왜냐면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4월 4일 날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습니다. 근데 그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금 행정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인자가 된 거죠. 그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다시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 전 매우 참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거에 3인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왜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준 거죠? 그때와 그때의 한덕수 권한대행과 지금의 한덕수 권은 뭐가 달라진 거죠?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2명을 더 임명하기 위한 그냥 그 꼼수 아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모순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저희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거 맞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독단적으로 굳이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물을 임명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45년 지기에다가 그리고 그 장모의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를 변호까지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관 7인 체제로 변할 수 있으니 국익을 위해서 임명해야 된다. 굳이 그렇게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사람, 민주당에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을 굳이 임명해야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의 가치에서 헌법에서 원래 입법부 3인, 행정부 3인, 사법부 3인 이렇게 구성해서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에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2인은 민간인이 지명한 걸로 기록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일반인 윤석열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2인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굳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 왜 이런 지명을 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그래서 지금 김민석 최고나 이런 분들의 발언이 좀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뭐 민주당의 탄핵을 거의 유도하듯이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해서 정말 대통령병에 걸려서 대통령에 나가고 싶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대행이 했었잖아요. 황교안 대행 때도 헌법재판관 2명의 공석이 있었죠. 황교안 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몫은 승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추천 몫은 임명하지 않았죠.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분명 대통령 추천 몫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건드리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례를 깬 것, 수십 년간 굳이 헌법 조항에 아니면 법률 조항에 권한대행의 권한을 일일이 검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지켜온 것, 그걸 깬 것이거든요. 수십 년간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깬 것, 그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나왔던 이 표현들이 대통령이 된 듯 대통령병에 걸렸다. 사적 이익을 위해,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꼼수에 몰두한다라는 표현인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야당이 주장했을 때 여당에서 쓰던 표현 아닙니까? 많이 들어봤던 표현 같아서 김건수 변호사님. 아니 근데요. 저런 악담 중에 악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완용 대목이요. 아니 전체적으로 그렇죠. 아, 김민석 전체적으로.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고 나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저런 악담은 내가 처음 듣습니다. 뭐 귀를 좀 씻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아니 이완용은 나라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나라 구하겠다고 트럼프하고 뷰티풀 영어까지 하면서까지 뷰티풀 영어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제 격려를 하진 못할 망정 뭐 너무 지나칠 줄 악담을 한다고 봐요.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이재명 전 대표하고 민주당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허를 찔렸거든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다음 대선은 자기 거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 당선이 되면 제일 자기의 장애물이 뭐냐면 재판이거든요. 사법리스크 관련된 재판. 근데 자꾸 지금 민주당에서 우겨대는 게 뭐냐면 지금 헌법 87조에서 소추는 그게 기소를 의미하는 건데 계속 재판 중단까지 의미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는 이미 우리가 대통령 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대통령 된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임명 권한이 있는 2명,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자신들의 어떤 성향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하면 이 소추에는 재판 중단도 포함된다. 이런 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플랜을 다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고 예상치도 않았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2명을 임명해버리니까 엄청난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것만 있습니까? 유언법률 심판 제청이랄지 또 기타 진보와 보수의 어떤 가치에 대립적이 있는 그런 것에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사실은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격앙되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게 바로 사리사욕이고 탐욕이죠. 물론 저도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죠. 권한대행 자체는 현상 유지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헌법이나 법률에서 뭘 행사하고 뭘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오히려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가 되면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돼야 한다고 법에 써 있습니다. 법을 지킨 거예요. 물론 민주당에서 반발할 수는 있죠. 이제 대통령이 곧 선출되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지 왜 권한대행이 임명하느냐.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저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 권한쟁의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각하될 건 뻔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해야죠. 법적으로. 이걸 저렇게 너무 악담 중에서 저질스러운 악담을 퍼붓는 것은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도 이 중직 국무총리를 맡았었다는 것,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를 맡았다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또다시 국무총리를 맡았다는 것.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좌우 정부 모두에서 굉장히 중용됐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노무현 당시 정부의 대척점에 있었던 검사 중 한 명을 한 대행이 임명했다라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야당과 한 대행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도 몇몇 야당 의원들과 한 대행이 강하게 충돌했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의 굴욕적인 외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역사 자료,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보도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항의하셨어야죠. 이걸 왜 그만두고 보십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어렵습니다. 민생이 고통스럽다는 걸 모두 다 느끼고 있는데 그 어려운 코로나 때보다도 더 못하다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죠? 도대체 경제가 무조건 어렵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민생은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습니다.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온 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팩트 체크를 해줄게요.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질문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예요. 말씀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어떤 통계입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던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좀 강해졌다라는 얘기를 한번 국회에서 한 적도 있었는데 주진우 의원님, 네. 이 장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저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이제 논리 비약이 많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통상 전문가시고 또 경제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없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까지 들이대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어요. 그런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저는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아무런 사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국익 이것만 신경을 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또 윤석열 정부를 아우르면서 이렇게 항상 중용돼 왔던 정말 반듯한 공직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한덕수 총리를 두고 이완용에 빗댄다든지 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나서서 또 탄핵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이것이야말로 저는 나라 팔아먹는 국익 저해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의 협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될 예민한 이슈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나 국익에 비하면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재명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을 보면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된 듯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대통령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임명할 수 있게 해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 기능하고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 아직 계류 중이고 1심과 2심의 결론이 서로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하고 또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분명히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또 민주당 측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게 된다 그러면 재판을 하나만 한 게 되는 겁니다. 뭐 민주당에서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에다가 지금 민주당이 지명하는 대통령 목 2명인데다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또 2분의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명 중에 6명이 민주당 계열에서 추천한 재판관이 되면서 이게 6표가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헌법재판소의 공신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기껏 지금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지명을 해봤자 이게 어느 쪽도 어느 진영도 6표를 못 가져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재판의 어떤 공정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고 그것이 국민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도 야당이 한대행을 재탄핵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재탄핵 초선 의원 모임에서 재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홍 대표님께서는 이 한덕수 대행 재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런 모습이 21대 국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때 저 원내대표 할 때 따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그때 총리였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게 다소 개인적으로 좀 모욕적이고 언짢다 하더라도 답변 태도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바뀌시더라고요. 어쨌든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서로 이제 감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이 오갈 수 있는데 선은 좀 지켜야 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자, 근데 지금 국무총리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좀 제가 약간 좀 평소와 다르게 평정심을 잃었다고 느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50여일 넘는 기간 다음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의 상황 관리, 과도기적 상황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뭐냐면 이때 리더십은 여야가 없어요. 여야가 없기 때문에 협력적 리더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대통령들도 현직 대통령들도 이 중요한 인사, 헌법재판관이나 감사위원들 임명할 때 다음 당선자들하고 상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그 국무총리 그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공백 상태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거를 최소한
그 국회와 상의하는 모양새는 취하고 그 다음에 인사 조치를 취하는 모양 그 스텝 단계를 밟았어야 돼요. 이런 거 없이 전격적으로 권한대행이 하니까 당연히 이런 반발이 초래되는 거죠. 이것은 이 야당의 반발을 전제로 한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야당과 국회와 협의했어야 됐다. 그렇습니다. 협의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심지어 그 황교안 권한대행도 상의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임명하거나 또는 예컨대 이랬어야죠. 그럼 국회가 추천해달라 하든가 여야가 한 명씩 또는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을 받겠다든지 이런 방식을 제안하고 국회하고 협의했어야 되는 게 권한대행이 했어야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꾸 이제 그 헌법재판관의 정책 성향을 얘기하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도 여기 나왔을 때 그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성향과 관계없이 법대로 할 거다. 그래서 무조건 만장일치로 8대0이 그 탄핵 인용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최소한 헌법재판관에 올라가실 분들이라면 그러한 믿음,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상식적인 어떤 그분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게 우리 편, 내 편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들을 가르는 것 자체는 난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겁니다. 도리어 의원들의 분위기는 훨씬 강해요. 지도부에서 그것을 사원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죠. 아, 지도부에서 오히려 맡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내적으로 안팎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때 또 이런 뭐 역풍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는 반면에 초재선 의원 포함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굉장히 관용적이었던 중진 의원들도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매우 안 좋고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판단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현재 당 분위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